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임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 시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2200선을 무너지며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1.76% 내린 219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2.78% 내리면서 3% 낙과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종료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번 회담 결과가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낙관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호재는 또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경제지표 둔화가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31%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202선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 상승했습니다. 745포인트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망감이 빨리 회복이 돼서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200선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272억 원, 외국인이 490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664억 원 매수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847억 원, 기관이 120억 원 현재 물량들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1027억 원 매수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1094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27억 원 그리고 707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모나리자가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현재 10.73% 상승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4,5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수혜주로 현재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 때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74% 상승세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410원 오른 5,71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풍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6.69%로 7% 가까운 좋은 흐름이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530원 올랐고요. 8,4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신풍제약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영진약품입니다. 6.64%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440원 올랐고요. 7,0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아티스가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이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지난 2월 28일 날 있었죠. 그 후로 오늘 약세 시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235원 떨어졌고요. 5% 가까운 4.96%대 낙폭 시연하고 있습니다. 4,500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아티스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6,000원 떨어졌습니다. 4%대 초반에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3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한일시멘트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웅입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에는 빨간불로 좋은 흐름 시연하다가 오늘 낙폭 급락세 시연했습니다. 4.75%대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9,0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로템입니다. 주당 1,000원 떨어졌네요. 3.86%대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24,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한국 패키지가 오늘 가장 위로 보입니다. 23%대 급등세 시현했고요. 주당 560원 올랐네요. 2,92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국 패키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결정세 소식과 호실적의 이 소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또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7,550원 올랐고요. 23%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41,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동기어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캠입니다. 리캠 같은 경우에도 21%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645원 오른 3,67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동금속입니다. 대동금속도 오늘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소식이 있었죠. 네, 그에 따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당 7,800원 올랐습니다. 15%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을 한 대동금속 현재 58,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틸렉스입니다. 13,200원에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13%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19,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 오늘 하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ELK입니다. ELK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오늘 하한가 소식이 있었고요. 주당 214원 떨어졌습니다. 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테크입니다. 유테크 역시 오늘 하한가 기록했고요. 유테크 역시 오늘 관리 종목 이 지정 우려의 하한가 소식을 기록했고요. 1,38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빅텍 14.52%대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주당 450원 떨어졌습니다. 2,6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빅테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앙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이 결렬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전일 종가보다 1.02% 상승한 21,602엔에서 장을 마쳤고요. 네, 대만 가권 지수만이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0.02% 하락한 138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내린 28,62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76% 상승하며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161포인트 올랐고요. 21,763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38% 낙폭 시현하며 현재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356포인트에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9% 상승하며 28,83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인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네이버와 현대제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KT 인텔과 함께 5G 기반의 서비스 로봇을 만든다라는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 그리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인 MBP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19 바르셀로나 기간 중에 KT 인텔과 함께 다양한 5G 기반의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KT 인텔 부스 방문 중 전격적으로 협력을 맺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네이버 랩스는 5G 기반 서비스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5G, 컴퓨팅 및 센서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MVP의 경우에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 자율주행 브레인리스 서비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5G 통신망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소비자 가전쇼 2019에서 5G 초저 지연 기술을 활용한 로봇팔 엠비덱스를 선보인 바 있고 또 LG전자와 로봇 분야 사업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 협력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로봇의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 코리아 사장은 5G의 상용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또 스마트 팩토리와 서비스 로봇이 그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인텔은 5G의 상용화와 새로운 사용처 개발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번 협력이 국내 5G 사용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T 5G 플랫폼 개발 단장 상무는 KT의 5G 상용망, 또 엣지 클라우드 인프라와 또 네이버 인텔이라는 글로벌 업체들의 앞선 기술을 융합해서 글로벌 산업을 리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국내 5G 관련 산업의 새로운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네이버랩스 대표도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함께하는 만큼 글로벌 5G 기반 서비스 로봇 시장에 한획을 긋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MVP 대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5G 서비스 로봇 플랫폼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26% 상승하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000원 올랐고요. 1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이 철근 가격 담합 지적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담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던 철근 가격 결정 방식도 변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일 제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공정위의 철근 판매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와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업계는 담합 판정 자체에 대해 제거해달라는 입장인데 지난해 9월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들에 대한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월별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실거래가 형성을 영향을 줬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 공급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81.5%에 이릅니다. 현대제철은 417억 원, 동국제강은 302억 원을 가징금으로 현재 부과를 받았습니다. 제강업계는 제강사들의 제품 수준이나 단가 등이 비슷해서 결국 판매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대표 업체가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려 건설사 간의 협의는 담합이 아니고 제강업계 협의만 담합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공정위가 철근 가격 결정 방식을 담합으로 보자 제강업계는 올해 1월부터 철근 가격을 월별 고시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다음 달 철근 기준 가격을 각 기업별로 독자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제철은 월별 고시제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74만 원이었던 이 철근 가격을 이달 70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자회는 공정위 판단을 핑계 삼아 제강업계가 일방적으로 가격 통보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제강업계 관계자도 월별 고시제는 담합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자재 가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의 경로나 형태에 따라 달랐던 판매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일물일가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인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현대제철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1%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5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북미 정상회담 결별 충격으로 이틀째 계속해서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 전망도 다소 부정적으로 변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전장보다 1.68%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9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대표적인 대북 수혜주로 거론이 됐지만 지난 주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지수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대북 7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 아산의 지분율 70%를 보유한 대북 대장주 역할을 해온 현대 엘리베이터가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IT센입니다. IT센이 지난해 호실적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센입니다. 전장보다 7.95%로 8%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4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IT센은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에 지난해 연결이익이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979억 원으로 124% 늘었고 순이익은 3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 측은 이익 증가에 대해 이 곰텍 시스템과 함께 한국금거래소 인수로 이익이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